올림픽 직전에 코치에게 너무 맞아서 이러다 죽을지 모르겠다며 선수촌을 떠났던 심석희 선수 기억하시죠? 그 폭행의 정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정말 분노했는데 심 선수가 자신이 4년 동안 해당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그것도 선수촌에서 17살 때부터입니다. 온 국민이 아마 오늘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분노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심석희 선수 하면은 우리나라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메달도 2개나 있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연속으로 땄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금운동 1개씩을 딴 선수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가장 이 동계 스포츠에서는 위상이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죄 적용도 다르죠?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고 이제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만큼 무겁게 처벌하고 법정형도 사실 5년 이상부터 시작을 해요. 거의 시작점만 놓고 본다면 살인죄에 비견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17살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민감할 때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의 어떤 성적 자기를 추구나 이런 부분에 결정적으로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에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줬다고 볼 수가 있죠. 장소도 저는 장소가 놀랍습니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라커룸이라든가 빙상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여기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들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태능이 지금 태능 선수촌이 진천 선수촌으로 옮겨갔는데 그러니까 태능에서도 그랬고 진천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석희 선수처럼 올림픽을 준비하고 스포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선수에게는요. 라커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자기 평생이 담긴 자기의 평생을 그곳에 걸었던 공간인 겁니다. 거기서 저런 어떤 폭력을 당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사실상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까지 또 이런 일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사설건건 제작진이 심석희 선수 변호사와 변호인단과 오늘 직접 통화했는데 그중에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폭언, 폭행 등이 일상적으로 있어 왔고 선수 표현에 의하면 이러다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폭행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그것이 발전해서 성폭행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작년 올림픽 바로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고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본인 여성으로서 견뎌야 될 고통, 또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가장 힘들었고 그것이 여태까지 말을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내왔었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폭행 사건에 대한 그런 재판 과정에서 팬이 편지를 보내서 심석희 선수가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본인도 성폭행의 피해자인데 그래서 그런 팬의 편지를 받고 더 용기를 내서 밝히게 되었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촌에 있지만 매우 힘들고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꾸면서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물로 지금 지탱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족들의 고통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17살 때부터 4년간 계속됐다. 심석희 선수 가족들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폭로했는데 그 배경, 또 그 폭로하게 된 그 용기 이 부분 정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가 2015년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내가 나약해지면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힘들어하면 에너지가 돼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코치한테 많은 의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코치가 서울로 데려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또 자신의 성적도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 선수는 부모 이상으로 코치를 생각했고 코치가 비록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코치의 말을 그동안에 수긍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받은 상태에서 결국은 성폭행까지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코치를
문제를 바깥에 폭로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얼마나 사실은 어려웠겠습니까? 네. 그리고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이런 자신의 어떤 피해담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코치만 믿고 따르고 그럼으로써 지배당하고 네. 지시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이 되고 그러면서 폭행까지 이어지고요. 네, 그러면서 성폭행까지 온 게 아닌가. 네, 일부에서 그루밍을 이용한 것이고 네. 그루밍과 성폭력, 폭력이 동시에 존재한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1심인가 끝났었죠. 그때 1심, 법정 구속됐죠, 지금. 네, 법정 구속이 됐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 사실 이제 심석희 선수가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상습 폭행에 관한 증언을 했고 현재 그 항소심 선고만을 남겨온 상황이었고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성폭행 혐의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저기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가 사실 네. 상습 폭행과 관련해서도 심석희 선수가 문제가 돼서 이 사건 자체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1심을 받고 항소심이 올라갈 때까지 심석희 선수가 나서지를 않았어요. 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했다가 마지막에 사실상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증인으로 출석해서 양형 증인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 너무나 많은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야 드러난 거죠. 그것만으로 네. 끝나기에는 더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심석희 선수가 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밝힌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네.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사 보면 아이스하키채로 맞은 적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네. 초등학교 사실은 4학년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폭행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가지고 손가락 뼈가 부러지기도 했고요. 그 이후 중학교 때부터 성장에 가는 과정에서부터 폭행은 더 점점점 심해졌고 네. 나중에 올림픽 때는 뇌진탕 증세로 의식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올림픽 네. 직전에도 결국은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탈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만 주로 하고 코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폭언이나 폭행이 당연한가 보다. 내가 이겨내야지만 이런 걸 이겨내야지만 최고의 선수가 되나 보다. 이렇게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쩌면 또 그런 환경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다른 선수들에게. 조재범 전 코치 측은 부인하고 있다고요?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변호인이 조재범 코치를 지금 이제 구속 상태니까요. 네. 가서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부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네. 좀 입장을 조율을 해서 다음 주쯤에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2심 선고가 곧 나온다는데 항소심 선고가 그러면 지금 성폭행 이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겠네? 네, 현실적으로 병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14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고 사실관계를 다툰 것은 이제 상소심에서까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사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소가 이뤘기 때문에 사실 심석희 선수나 아니면 조재범에 대한 어떤 조사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네. 기소가 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상습 폭행 부분은 확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추가 재판을 열어야 될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국가대표 체조 대표팀의 팀 닥터가 수십 년 동안 수백여 명의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한때 미국 체조팀의 유명한 의사였던 레리 나사르입니다. 어린 체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175 years, which is 2100 months. I've just signed your death warrant. 나사르는 치료를 한다면서 어린 체조 선수들을 치료실에 데려다 놓고 성추행 또는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ou stole my innocence from me. I was depressed, had nightmares, and I pushed people away, including my own parents. So Larry, I ask you,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런 행위를 고발한 체조 선수가 300여 명이 넘고요. 그중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들어 있습니다. It is my honor and privilege to sentence you because, sir, you do not deserve
to walk outside of a prison ever again.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온 고소건까지 병합돼서 연방법원에서 징역 60년을 더 받았고요. 미국 미시간주 이튼 카운티 순회법원에서도 징역 125년이 추가돼서 현재 징역은 360년형입니다. 미국은 정말 처벌이 세군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범죄에 대해 처벌을 쓰다기보다는 미국은 범죄 하나하나가 새롭게 드러날 때마다 그 형을 다 더합니다. 네. 병과주의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 개 있더라도 뭐 상습 범죄라면 2분의 1을 가중한다거나 네. 아니면 가장 무거운 1.5배 정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습 폭행 같은 경우도 불과 10개월 정도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네. 처음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저 피해자 중 한 명인 카일 스티븐슨이라는 선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더군요. 네. 어린 소녀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한 여성이 돼서 당신을 부셔버리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네. 가해자 그 팀 닥터에게 한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미투를 촉발시킨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미투가 있었지만 네. 이번에 심석희 선수도 그 미투 때문에 지금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뭐 추정컨대 이번 심석희 선수 외에 또 다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아니 근데 보면 강한 여성이 돼. 심석희 선수도 강한 여성이 돼서 정말 잘못된 걸 단죄하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정부도 깜짝 놀라서 긴급 브리핑했습니다. 그중에 주요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 제명하는 등 영구 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시설에도 발생한 점을 중시하여 국가대표 선수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시간 때문에 이것만 여쭤보고요.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 고치겠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합숙해서 군대식으로 모아놓고 엘리트 체육 선수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 자체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 관리의 한계가 너무나 많이 이 사건을 말고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처음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선진국 어디가 이렇게 수백 명의 선수들을 모아놓고 1년 내내 훈련시키는지. 과거 미소 냉전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육계에서 이번 기회에 성적만을 중시하고 네. 또 이 과정에서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번 경우처럼 성폭력을 하는 일이나 이런 네. 것들을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번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어떤 성범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근절된다면 이거는 심석희 선수의 이번 결단이 아마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정청래, 정두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